15일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을 왜 스승의 날로 삼았을까요? 5월 15일은 바로 세종대왕의 탄신이기도 합니다. 음력 1397년 5월 7일에 세종대왕은 탄신하셨지만 그것을 오늘날의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게 5월 15일 되거든요. 세종대왕은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쳐 줬으니 이분은 영원한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래서 스승의 날로 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과 스승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이 가르친다는 뜻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선생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스승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주고 인격의 도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사표가 되는 그런 분들을 대개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말로 참 스승을 모실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제자도 아주 행복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자로 본다면은 선생은 먼저 선자에 이렇게 날생자를 쓰죠. 근데 이 선생은 뭐냐면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학생이 됐다. 그래서 먼저 배워서 그 후배한테 가르친다 해서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스승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받을 사 또는 스승사라고도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본받을 수 있는 정말로 사표가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이란 직업은 있어도 스승이란 직업은 없다.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참 스승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스승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스승과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은데 스승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스승이 한번 병들어 누웠는데 제자들이 미음을 끓여갖고 왔대요. 그래서 스승님 미음 드시고요 좀 기운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야 경전에 어떻게 미음 먹으란 말이 적혀 있느냐? 그거 적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미음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꿀물이라도 좀 드십시오. 그래야 좀 입맛이 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꿀물 먹으라는 말이 어디 경전에 쓰여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찾고 있는 사이에 스승이 숨을 거둬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이렇게 원칙을 탁탁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반드시 그런 고지식하고 원칙적이어야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그때 막 시류에 막 따라가서 막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스승의 그러한 점을 또 존경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만큼 스승을 또 경애스럽게 이렇게 여겼는데 한 번에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 제자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축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상중에 그 축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축을 쓸 줄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선생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축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깜빡 해가지고 축을 갖다가 그냥 장모 죽은 축을 써줘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가 와갖고 이제 상 앞에서 이제 축을 막 읽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아 이 사람이 그 죽지도 않은 장모 축을 읽고 있는가? 어머니 축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달려가갖고 선생님 이렇게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축을 써달라고 했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장모 축을 써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호통을 탁 치는 거예요. 네 이놈! 언제 선생님이 틀린 거 봤느냐? 너그 장모가 축대로 죽어야지. 응? 장모가 죽지 않고 너가 어머니가 잘못 죽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선생 앞에 물러나왔다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선생은 틀려도 틀리지 않는 그런 만큼 어떤 원칙과 또 존경의 대상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 선비들은 그 사승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스승한테 배운 것을 본받아 바로 이어가는 그런 관계인데 특히 이제 벼슬하지 않고 은둔하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그 사대부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선비 중에 한 사람이 남명조식 선생이죠. 남명조식 선생은 산청에 산천제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이 후진 양성에 전념을 하셨던데 그 중에서 이제 정탁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정탁은 임진왜란 때에 병조판서도 하고 훗날 나중에 정승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딱 이제 출사를 하는 길에 이제 선생님한테 감사, 하직 인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공부하고 이제 벼슬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축하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쭉 밀어주면서 뒷뜰에 소 한 마리 매놨으니까 몰고 가게나 그러신 거예요. 그 뒷뜰에 가봤더니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봉투 하나를 열어봤더니 봉투에 소우자가 하나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소우자를 여기 딱 써놨어요. 근데 이 정탁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끈기도 없고 그냥 뭐 성격도 조급하고 뭐 이렇게 그런 성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벼슬길에 나아가서 끈기도 없이 조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그만둘까 이제 우려되는 거예요, 선생 입장에서. 그래서 이 소한테서 배워라. 우직하고 끈기 있고 여유 있고 탄탄하게 가는 그런 것을 배워라 해서 소우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힘들 때마다 소우자를 생각했답니다. 나중에 정탁이 벼슬을 이제 그만두고 회고록을 쓸 때에 내가 오늘날까지 정승에 올랐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선생님이 주신 소우자 덕분이었노라 라고 회고록을 씁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 말고도 아주 게으른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새벽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써줬을까요? 닭개자를 써줍니다. 이 닭개자가 있잖아요. 닭은 어쩝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울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알람이죠. 자명종. 뭐 닭이 울 때 그때 그래요. 또 꺾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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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게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 소리에 그냥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게으른 놈들은 그 닭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뭐 그냥 닭 목을 그냥 비틀어가고 죽여놓고 잔다는 아주 게으른 이 사람들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 닭 모가지를 비틀어줘도 뭐 시간은 흐른다라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불효한 자식한테는 뭘 준 줄 아세요? 바로 그런 사람한테는 까마귀 옷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까마귀 옷자. 근데 까마귀는 이 새끼를 낳고 알로 이제 부화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 어미가 실명을 해버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서 엄마를 다시 돌려서 먹인다 해서 이제 돌릴 반자, 먹일 반자, 반포지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효조라는 말을 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줘서 그 훈계로 삼는 스승들의 역할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자사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다양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에 사표로 삼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세상에 뭐 이렇게 뭐 사제지간이니 또는 스승의 은혜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고리타분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스승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얘기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것도 어쩔까 해서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